자, 또 공교롭게 학생들 문제입니다. 차를 훔쳤습니다. 이번엔 정말 백주 대낮에 도로변 앞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먼저 영상을 보면서 이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서울의 한 정비소 앞 도로인데요. 저렇게 차가 멈추더니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죠. 근데 저 주차된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. 지금 차가 네, 움직이는데요? 차 움직이죠. 이제 후진을 후진을 합니다. 하고 있는데요. 예.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저렇게 철제문을 들이받았습니다. 다시 나와요? 네, 그리고서 이제 직원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. 하하. 자, 영상에서 쾅 소리에 달려 나왔다가 학생들을 보고 멈칫했던 저 목격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사이드하고 펜다하고 문짝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그게 크게 부딪혀가지고 완전 다 교환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지. 그러니까 애들 5명에서 후다닥 도망가더라고. 초등학교 5, 6학년 정도? 그 정도만 봤어. 조그만 애들도 있고 좀 키즈 큰 애들도 있고. 자, 박 변호사님 네.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분이 보기에도 쟤네들 초등학생 진짜 어린 애들이었던 애들이죠, 거예요. 애들이죠. 그런 애들이 세상에 차를 절도하고 있어요. 백주대낮에.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. 주차 정차를 한 게 아니고 수리하려고 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. 넣어놓은 것을 빼려 하다가 운전이 미숙하니까 결국은 부딪혀서 더 이상 못 뺐던 상황인데 이 신고자가 그것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한 초등학교 5, 6학년 정도?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들이 맞는 것 같고요. 또 아닌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여섯 명인데 되게 어린 아이들이 10대들이 저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. 자,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저 차도 훔친 차.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하얀 차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, 지금. 아니, 뭘까요? 혹시 휘발유가 다 돼서 야, 이제 이 차 못 타겠다. 새 차 훔치자 이랬던 걸까요, 이거? 저는 그랬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다른 차 한번 타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하. 저게 무슨 범행 자체가 저 차를 가지고 무슨 금전적인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 아이들은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미 삼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? 그게 아니고선 방금 저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, 우리 저 차도 한번 타보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?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의 목소리가 슬프네요, 진짜. 예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이럴 줄 알았어요. 풀어줬더니 또 훔친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앞서 소장님도 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 그냥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야, 이 차 뭐 몰만큼 몰았으니까 저거 지금 사람도 주변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저것도 한번 타볼까? 애들이 이게 아니 세상에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어제 저는 뉴스룸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보통의 이런 10대들 차량 절도 범죄가 깜깜한데 사람 없는데 이런 주차장 이런 데서 했는데 백주대낮에 네.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도 더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는 지난달에도 서울에서 차를 훔쳐서 속초를 갔다가 또 뭐 고양시로도 달아났다가 걸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죠. 제목처럼 풀어줬더니 얘네가 중단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신나서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청소년 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재범률이 높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 범죄가 있죠. 뭐 살인도 있고 강간도 있고 굉장히 뭐 심각한 범죄가 많은데 10대 청소년들이 맨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. 작은 범죄부터 저지르다가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건데요. 이런 식의 절도, 그것도 심각하게 자동차 절도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되거나 따끔하게 훈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해도 되는구나. 학습되고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죠. 자, 이제 촉법 소년이었다는 거잖아요. 이게 참 저희가 벌써 몇 번째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이었던가요?
나 촉법 소년이에요 했는데 생일 지나가지고 아닌 걸로 돼가지고. 네네. 그거 지난달에 있었죠.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. 지난달에 이제 광주에서 중학생 2명이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이제 목포에서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. 그 자리에서 이 학생들이 저 촉법 소년인데요?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.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만 14세가 넘었고요. 더 이상 촉법 소년이 아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양 변호사님, 양 변호사님은 성선설을 믿으시고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. 저는요,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, 얘네들. 그러니까 촉법소년, 저는 성선설이라기보다는 그 또래는 아직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신체적으로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. 다만 이렇게 40차례가 넘어가도록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이거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중간에 막을 만한 장치들이 어른들은 뭘 하고 있었지? 왜 손을 놓고 있었지?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소년법 내에서도 저렇게 반복된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는 긴급 처분을 해서 교도소라든가 구치소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는 있거든요. 그것도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쪽으로 반복 훈련이 학습이 된 거예요. 이것도 어른들의 잘못이에요.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연령을 낮춰도 저거 아까 초등학교 5, 6학년들은 그럼 뭘 할 거예요? 연령 몇 살까지 나누겠어요? 그래서 저는 처벌이라는 것을 피했다는 것만으로 자꾸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, 여전히. 지금 채팅창은 성악설이 우세합니다.